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소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 또 거기에 수익률 낼 수 있는 히든 종목까지 챙겨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바로 김정철 본부장님, 칼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요, 국내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느라 바빴던 한 주였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요,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었고요. 미국도 올해 대통령을 뽑는 이 미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벌써 미 대선 관련해서 이 관련주들 공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바이든과 트럼프 공약 살펴보면서 관련 수혜주는 무엇인지 투자 아이디어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총선은 별로 안 중요하죠. 왜냐면 별로 영향 없어요. 네. 아니 그 시작하자마자 이제 저는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가볍다. 여러분 너무 가볍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총선 끝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주가 밀리니까 뭐 민주당 야당이 이겨서 뭐 주가 밀렸네니 그럼 뭐 다시 올라왔으니까 그럼 뭐 야당이 잘해서 올라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아무 영향이 없어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그때 주가가 폭등했어요. 예, 왜냐면 그때는 불확실성. 금융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이게 누가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그때는 막 엄청 났었는데 이제 완전히 탄핵이 딱 되고 나서 아 그럼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이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제거됐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급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총선에 무슨 목숨 걸고 뭐 이렇게 그거는 그냥 여러분 지역구 의원이나 좀 잘 보세요. 지역구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 지역구 의원 잘 알아보고 투표했다. 거의 없을걸요? 당 보고 찍었지 그냥. 네, 그런 거 이제 좀 그만하시고 좀 제발. 자 그다음에 여튼간에 총선은 사실 근데 예상을 했죠. 자 여러분 이 방송에서 한 100번 얘기했을 거예요. 정부 여당 완패할 거다. 초완패할 거다인데 아 저는 오히려 정부 여당이 선전했다. 이 정도면 선전했다. 저는 오늘 개헌선 그냥 밀린다고 왔는데 선전한 겁니다. 이 정도면 뭐 진짜 선전한 거라서 저는 여당이 좀 선전한 거 아닌가. 완패라고 제가 작년 11월부터 얘기했어요. 제가 작년 11월에 완패할 거다. 근데 제가 뭐 거의 맞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다.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건 이제 뭐냐면 이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를 좀 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원래 10일 날 발표될 지표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게 뭐냐면 이제 2023년 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가 원래 10일 날 발표해야 되는데 이걸 11일 날로 바꿔버렸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바꿨는지. 국가 부채가 한 해만 60조가 증가했는데 요거 나오면 누가 분리해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걸 왜 바꾸냐.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거 그냥 제 날짜에 발표하셨어야죠.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뭐 이걸 발표를 늦춘다고 해서 뭐 제가 볼 때 결과가 뭐 크게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은데 여튼간에 국가 부채가 한 해만 60조 원 증가 이런 게 이제 지수에 영향을 주는 거죠 사실. 국가가 점점 빚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1,126조 원이 됐습니다. 국가 부채가. 그 감세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금 줄이고 지출 늘렸더니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는 누가 책임지나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한 4, 50년 뒤에 사람들이 책임질 것 같은데 지금 막 이제 태어나시는 아기분들 이분들 이제 나이 드시면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안 좋다. 악재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지수가 우리나라 크게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도 이것뿐이다.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맨날 적자 지정인데 그럼 미국이니까. 달러잖아요, 달러. 그럼 미국 태어나시든가. 달러잖아요, 그거는. 달러 화폐 기축통화 우리나라 통화가 같습니까, 그게? 자, 그리고 이제 그럼 국내 총선에서는 도대체 그럼 진짜 아무것도 없냐? 미 대선이 그렇게 중요하냐? 사실 미 대선이 훨씬 중요해요. 국내 총선 관련해서 뭐 굳이 뭐 따지자면 뭐 원전 관련주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시는데 원전 관련해서 원래 안 됐어요, 원래. 원래 현 정부가 원전 엄청 뭐 잘할 것 같아 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만 죽어라 많았지. 이유가 뭐냐면 해외에서 뭘 하고 싶어도
웨스팅하우스라는 미 원전 회사가 계속 특허 소송 걸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전 수주를 해도 네. 우리나라가 못 만들고 있어요. 왜냐? 특허 소송 들어왔으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국내 원전은 우리 집 앞은 안 돼. 우리 집 근처는 안 돼. 우리 집 반경 100km 이내는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원전이 되지를 않고 있는데 이게 네. 원래 이게 뭔 상관입니까 이게? 저는 별 상관 없다고 보고 있고 네.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된다? 미 대선에 맞춰야 된다. 여러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 네. 그때 국내 증시 잘 보셨으면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때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대폭락했어요. 진짜. 국내 증시가 아주 그냥 우르르 그냥 다 박살났거든요. 전 세계 증시가 다 박살났어요. 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다음 장 보시면은 미 대선의 경우 국내 총선보다 훨씬 영향을 많이 주는데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차이가 4%까지 줄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대통령 지금 잘 수행하실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분들이 어느 분이 되든 간에 예, 바이든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는 양보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네. 고집도 대단하신 것 같고 여튼 트럼프 공화당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주 정책이 관세 부과 일단 관세 많이 때릴 거야 라는 거 그다음에 중국 디커플링 중국하고 같이 안 갈 거야 친환경 규제 완화 요거 하나 바뀌었어요. 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다 쓸데없다. 근데 지금은 규제 조금 완화해 줄게. 이 정도로 바뀌었고 그다음 화력에너지 세금 감면 역시 공화당 아니랄까 봐 네. 역시 화석에너지에 중점을 둔 포커스고요. 그다음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바이든 대통령 때 우리가 보조금 얻으려고 미국에 공장 지으려고 별짓 다 했는데 네. 보조금 받아야 되니까 미국에 공장 지으면 미국이 보조금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트럼프가 되면은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공장을 그럼 못 안 짓느냐 이미 삽을 떴어요. 네. 공장은 짓고 보조금 못 받게 생겼어요. 네. 오. 예,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IRA가 폐기되면서 네. 우리는 삽질한 거다. 예. 미국에다 그냥 공장 세워가지고 삽질하게 된다라는 상황이죠. 예. 우리나라 일자리도 안 좋은데 미국에 네. 굳이 일자리 잘 만들어주고 있는 우리 기업들 예. 뭐라도 보조금이라도 받을 줄 알았는데 보조금도 못 받게 생겼어요 지금.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네. 그다음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 정책 추진 확대, 인프라 확대 요거인데 저는 이제 누가 이길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당선 확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훨씬 높다고 봐요. 네.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진 못할 것 같다. 오. 왜냐하면 미국의 몇 개 주에서 트럼프 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지금 연방정부 소송 중이라서 네. 이거 만약에 자격 없다라고 딱 결정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무효입니다. 네. 오. 대혼돈이에요. 네. 대혼돈에 빠집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난입 사건 주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 내란 선동자가 네. 대통령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따지면 트럼프 대통령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내란 선동에서 의회 난입했으니까. 네. 그 선동한 트위터에다가 네. 쳐들어가자 이렇게 하신 분이잖아요. 네. 참 미국 참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지. 자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네. 대통령이 되기는 할 거예요. 오, 당선되면. 당선 확률은 좀 낮은데. 임기는 수행할 수 있는데 중간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으시니까. 네. 혹시 이게 지병도 있으시고. 네. 그러니까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되는 거에 배팅을 하지 말자. 공통적으로 잘 되는 걸 보자. 네. 그리고 공통수혜주는 공통수혜주. 전력기기, 건설기계. 네. 이 두 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공통점이 전력기계예요. 네. 왜냐? 전력 인프라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전력 인프라의 효율성을 따지는 거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전력 인프라를 확장하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팩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더 강해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도 역시 전력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 우리나라 오늘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게 4월 12일인데 금요일인데 오늘 전력기기 배전, 전압, 전선 다 폭등하고 있어요. 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아직 대선 미대선 아직 멀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럼 지금부터 더 갈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오, 네.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공통수혜주, 전력서비 인프라 관련주 요게 있습니다. 네. 땡땡땡땡. 요거는 제가 시청자 커뮤니티. 색깔이 약간 노란색인 시청자 커뮤니티를 가보시면 여러분 네. 이 종목이 어떤 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안내해드리고
전략까지 한번 네. 같이 얘기 드릴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트럼프 바이든 주요 키워드 및 국내 영향업종인데 정리가 잘 돼 있죠, 여러분. 네. 예, 키움증권 감사드립니다. 키움증권에서 정리해 주셨고요. 네. 저는 요거 내용이 여러분 지금 이거 다 설명하면 오늘 시간 다 가니까 네. 이것도 역시 어디? 시청자 커뮤니티. 네. 하단에 보시면 뭐 안내가 있긴 한데 네. 거기 들어가시면 시청자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제가 요거를 올려드립니다. 네.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요거 지지율 추이도 그다음 보시면 있겠지만 요거는 요 자료까지 뭐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장 보시면은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율 추이가 다시 붙었는데 이거 다시 트럼프가 살짝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올라왔잖아요. 갑자기 올라온 게 이게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올라왔냐면 그 테일러 스위프트 딱 한 명 때문에. 야, 테일러 스위프트 대단해요. 저는 여자 가수 중에 이분처럼 대단한 분 본 적이 없어요. 테일러 스위프트와 적이 되면 사실상 잘 살지 못한다. 오. 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근데 트럼프 정말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테일러 스위프트 가수 한 명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나. 자, 그다음에 정책 선호도 이슈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네. 자료를 꼭 참고해 보시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면서 이런 자료는 어디? 시청자 커뮤니티에 보시면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 본부장님께서는요, 미 대선 공통 수혜주를 가져오셨는데요. 이 전력기기와 건설기계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신 커뮤니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칼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네. 대통령 이제 좀 가장 큰 차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내용 네. 중에 하나는요. 이제 국제 정세에 이제 얼마나 개입을 하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직접적인 개입을 할 것이냐 혹은 방관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 자체가 있는 건데요. 네. 일단 먼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이제 중동으로 이제 확산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는 네. 사실상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러한 분쟁 외에는 나머지에서는 조금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좀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좀 분쟁 같은 부분들 자체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았었던 이제 뭐 방산주라던가 네. 이런 부분들 자체가 되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수혜에 대한 지금 직접적인 내용들보다는 조금 힘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네. 이러한 부분 자체도 일단은 좀 악재로 일단 좀 다가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당연히 이제 뭐 앞에서 본부장님 너무 잘 정리해 주셨으니까 네. 그 내용에 대해 이제 좀 뭐 반대 의견 자체는 당연히 이제 친환경 쪽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강세를 보이는 바이든 대통령 대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네. 지금껏 보여줬었던 이러한 투자나 막대한 금액들이 들어갔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외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타격 자체를 저는 훨씬 더 크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하기 힘든 낙폭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되고 나서 우리가 지수 전체적인 평균 값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5% 정도 뭐 만약에 낙폭이 가져갔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쪽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밀고 있었던 이런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15%, 20% 이상 빠질 가능성이 네. 있다라는 거죠. 섹터 자체에서. 그래서 사실 이미 지금 좀 투자를 가져가시는 분들 그리고 좀 한쪽에 너무 편중되게 일단은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비중 자체를 좀 많이 줄여야 될 때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 자체를 일단은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현재 기준으로 이제 좀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워낙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다가 네. 2월부터 해서 2월 말부터 해서 지금 네. 4월 달까지 어떻게 보면 큰 변동성을 가져가는 횡보 장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 데이터로 일단은 투자를 가져가셨던 분들은 웬만큼 크게 수혜를 보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엔비디아 자체도 지금 뭐 $1,000 이상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한 번에 또 조정 그리고 재차 상승 그러니까 고점 부근대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변동성 횡보 장세를 좀 유지하고 있어요.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고점 부근대에서 그래도 자리값을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위 지금 50% 이상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세 자체가 지금 좀 많이 안 좋은 결과값들을 네.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 한 달 반 정도 지금 미증시를 좀 대응하셨던 분들은 재미를 못 보셨을 네.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이 가장 텐션이 좋았었고 네. 뭐 아시겠지만 저희 커뮤니티에서 이제 보신 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근 한 달 반, 두 달을 네. 이제
정말 여기서 같이 참여하시는 시청자분들과 재미를 정말 많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제 뭐 투자에 대한 방식 자체가 우리가 꼭 주식에 대한 상승에 대한 투자로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다각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투자 방식이 있다라는 걸 꼭 인지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이러한 재미없는 구간대 횡보장세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놓여져 있다. 이런 부분들을 꼭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는 사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정보력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못 가져가긴 힘들지 않을까요? 정말 뭐 사실상 너튜브를 통해서도 뭐 정말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요리면 요리, 뭐 지식이면 지식, 뭐, 음. 뭐 약이라면 뭐 그쵸? 뭐 정말 약사분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좋은 것들도 많이 추천해주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이 축소가 되어 있고 빠른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는 시대에서 너무 옛날 스타일에 대한 내용 자체만 고집을 하면서 투자 방식을 가져가시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네.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폭락장을 가져가면서 무조건적으로 대비를 한다가 아니고 이런 횡보 장세가 오히려 훨씬 더 재미를 볼 수 있고 이 구간 내의 변동성에서도 충분히 단타성인 대응 자체를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저는 네. 이 방송에서 이제 계속 언급드렸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1월 이전까지는 사실상 하락장에 대한 준비에 대한 얘기를 가져갔었지만 이게 이제 조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 그리고 기관값 자체가 좀 밀려주면서 네. 오히려 이제 6월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횡보 장세 그리고 이제 급락 자체는 좀 가져가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거든요. 네. 이 방송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자리값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CPI 때 뭐 이제 뭐 낙폭을 가져가고 PPI 때 다시금 상승을 가져가는 그냥 지금 일반적인 앞에서의 움직임 변동성 내에서의 소화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뭐 유가 반등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조금씩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타이밍은 아니고 제가 봤었을 때 좋은 타이밍이 나와 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 하락 관점 자체가 나와 줄 수 있는 내용 자체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커뮤니티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일단은 정보 전달이라든지 타이밍 자체 충분히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정유 관련 쪽으로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가 자체가 지금 일단은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자체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와서 이제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자체가 이제 뭐 87달러대까지 올라왔다, 85달러대 지금 버텨주고 있는데 사실상 90달러대까지는 충분히 이제 상승 흐름 자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큰 상승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단편성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 수준은 어쨌든 고점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면서 변동성을 띄어간다라고 하면요. 유가 그리고 이제 유가 관련해서 정유주 관련 지금 굉장히 나쁘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투자처를 찾는다라고 하면 이쪽 방향성으로 한번 지금 타이밍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께서는요, 미 대선 관련 수혜주 너무 편중된 투자보다는 이 비중 관리 잘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정유 관련주 좀 좋게 보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커뮤니티 꼭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간 이슈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CPY와 PPY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이 3월 CPI 지표는요, 이 전년 동월 대비 3.5%로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상회한 반면에 이 PPI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0.3% 하회하면서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된 지표 관련해서 자세한 리뷰와 함께 향후 투자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 칼리 전문가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CPI 이제 확연한 좀 반등세를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근원 CPI 이제 코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락세 자체가 이제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아래가 이제 헤드라인 쪽이고요, 위에가 이제 코어 CPI 쪽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추세 자체는 사실상 나쁘진 않고 네. 급등하는 결과값 자체는 나와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큰 우려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시기에서 계속적으로 좀 정체를 가져가면서 원하는 지금 현재 금리 인하 타이밍 정책 방향성이 지금 좀 꼬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일단은 우리가 시장에서 강한 상승과 하락을 동반했었던 결과값이 여기서 나와줬다.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려했던 지금 뭐 식품 에너지 인플레는 조금 기대보다 좀 괜찮았지만 주거비 둔화세 자체가 일단 좀 많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운송 서비스랑 의료 서비스 자체 이제 물가 자체가 좀 급등하는 결과값 자체를 좀 보여줬고요. 2월 PPI 자체는 이제 좀 반등을 했었지만 어쨌든 3월 다시 감소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자체에서는 확실히 일단은 CPI 때 충격을 받았었던 부분 자체를 네. 다 소화시키면서 확실히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PI 자체가 CPI의 이제 선행 지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PPI 쪽으로 안도감을 찾아가는 시장 참여자들의 해석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딱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 CPI 때 큰 낙폭을 가져갔었던 거 고스란히 그 이상까지 소화시켰던 게 오히려 PPI예요. 시장의 영향성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요. 사실상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금 올려주고 이렇게 나와주는 내용 자체는 몇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PPI가 오히려 CPI 하락분을 다 상쇄시키면서 반등을 시켰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네. 지금 현재 긍정적인 요소나 내용 자체가 조금만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네. 조금 더 부풀려서 확대하면서 상승을 어떻게든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갖춰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어제자 기준으로 PPI 영향뿐만 아니라 간만에 이제 나왔었던 애플의 반등까지도 일단은 네. 상승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3%나 이제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면서 지금의 이제 좀 상승 영향을 좀 크게 가져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우리가 이 방송에서 그리고 이제 본부장님이 계속적으로 힌트를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6월달 금리 인하가 가장 큰 키포인트다라는 네. 얘기를 계속 강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6월달을 넘기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세 번의 금리 인하 자체가 어려워지는 네. 내용 자체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신다라고 하면요. 이게 지금 6월달 기준 데이터인데 벌써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일주일 전, 사실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30% 40% 수준이었어요. 네. 금리 동결 가능성이 40% 이제 30% 수준이었고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는 6월부터는 그래도 무조건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다가 네. 이번 CPI와 PPI에 대한 결과값을 보고 나서 확실히 지금 좀 못이 많이 박혔어요. 네. 오히려 이제 어제자 같은 경우는 83%나 넘게 올랐었거든요. 네. 동결 가능성이. 그럼 지금 5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6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확정을 가져가면서 바라본다? 그럼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6월 달은 좀 물 건너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럼 6월 데이터를 건너뛰고 본다라고 하면 7월부터 스타트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 그 역시도 40% 수준밖에 되진 않아요. 그러면 9월 달, 7월 아니면 9월 달 이제 스타트를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525에서 550 사이 구간이 현재 상황인데 딱 25bp 낮춰진 상황에서 이미 9월 달까지 유지가 된다. 그럼 11월은 뭐다? 똑같이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수준까지밖에 못 보여주겠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고 네. 거기에 따라서 낙폭과 상승의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큰 낙폭을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 자체는 네. 아직까지는 시장이 크게 낙폭을 가져갈 만한 그리고 하락을 가져갈 만한 내용 자체를 크게 찾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가 지금부터 막 대폭락장이 와요, 빅쇼트가 와요 이렇게 지금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직 그만한 시그널이 나와주진 않고 지속적으로 횡보 그냥 변동성 수준의 지금 장세 자체가 4월 달에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5월 달까지 5월 중순 초까지 해서 이제 다음 CPI, PPI가 발표되는 시점까지 이제 유가라든지 나머지 산업 원자재들의 가격 낙폭이 없다라고 하면요. 네. 여기서부터는 한번 좀 지켜보셔도 괜찮다라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CPI, PPI 때까지 유가라든지 나머지 골드 할 것 없이 산업 원자재들의 가격이 떨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여기서 더 정책 방향성 자체가 틀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한 번에 큰 낙폭 자체는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시장 참여자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 변동성을 조금 더 그냥 즐기면서 그래서 이 변동성 사이 구간대에 대한 대응 해석을 가져가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변동성을 좀 즐기면서 투자 전략 가져가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 연준의 금리 전망이요. 앞으로 우리 국내 증시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요. 미 연준 금리 전망과 더불어 앞으로 우리 국내 증시 지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가 뭐 사실 뭐 미 연준이 사실 금리를 이렇게 네. 되면 뭐 6월 달에는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 연준이 얘기한 것 중에 이제 보통 이제 지수가 좀 잘 안 가면 그냥 파월 의장이 네. 립 서비스 정도로 금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수습하는 이런 흐름이 작년 12월에 한 번 있었고 올해 3월 달에 또 한 번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파월 의장이 3개월에 한 번씩 그냥 립 서비스 멘트 하나 해주는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FOMC 의사록까지 봐야 된다고. 네. 그 파월 의장 혼자만 생각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제가 계속 얘기 드립니다만은 네. 사실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또 깔아앉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여전히 잡히지 않는 물가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자세히 뜯어보면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3월 미국 CPI 보면은 3개월 연속 0.4% 상승세. 요게 이제 0.3% 정도나 0.2% 정도 때 나왔으면 다행이었는데 요게 이제 0.4가 나오면서 네. 계속 상승하는구나. 자, 코어 CPI 같은 경우는 다만 전년 대비 상승률로는 3.8인데 이게 작년에 3.7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기는. 근데 여전히 3.8이다. 네. 이게 2%대로 들어와야 돼요. 네. 일단 들어오려면 아직 시간이 걸리고 남아 있다는 거죠. 자, 에너지 가격도 이게 주로 이제 어디서 다 올렸냐 봤더니 에너지가 무려 1.1이라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가가 많이 올랐던 네. 지난달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CPI가 잘 나올지 안 높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네. 지난달 유가를 보세요. 유가 차트를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도 이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에너지 높게 나올 거라는 건. 네. 자,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의외는 자동차 수리비가 1.7%, 자동차 보험이 2.6%. 자동차가 뭐 이렇게 많이 잡아먹었죠. 예. 미국이 그 보통 연초에 자동차 수리 많이 한다고 해요. 예, 우르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좀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험료도 이제 보통 연초에 많이 오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반영이 된 거지, 이게 계절적인 거다, 좀 이게. 네.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동안 안 잡혔던 게 주거비였는데 주거비는 사실 0.4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주거비가 물가 상승률이 거의 지금 밀리고 있다 계속. 네. 계속 밀려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거 올해 괜찮은 거다라고 좀 보는 입장도 좀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은 수치다. 다만 교통 서비스 가격이 급등했고 그것 때문에 아마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 이제는 9월이다. 7월은 쉽지 않다. 왜냐? 7월은 일단은 6월 달에 한번 네. 넘어가야 되거든요. 저 보세요. 미 연준 위원들이 막 파월 의장이 3월 말 FOMC 때 세 번 우리 점수표 봐봐. 우리 3번 내릴 거야 이번 올해. 근데 그 뒤로 미 연준 위원들이 아니야. 우리 아직 봐야 돼. 좀 더 봐야 돼. 물가 안 내려가는데 굳이 금리 먼저 내릴 필요 있어. 이렇게 쭉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6월 FOMC 때 갑자기 우리 금리 다음에 인하할 거야? 라고 6월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 달 FOMC 때, 그러니까 5월 달이죠. 5월 달 FOMC 때 이 다음 FOMC 때 갑자기 말 또 바꿀 수 없잖아요. 네. 미연준 의원 또 그런 게 있는데 자기 프라이드가 있는데 뱉어놓은 말이 있는데 네. 그 갑자기 못 담겠죠. 그러니까 5월은 사실 별 얘기를 못 할 거예요. 그 해봐야 그럼 6월 달에 금리 좀 인하 할까 9월 달에 해가 중입니다. 뭐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다음은 9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9월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옮겨갔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금리 인하한다고 대폭락 바로 오냐 그러지 않아요.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잘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네. 금리를 사전에 인하하고 한 5, 6개월이 흘러갑니다. 네. 그 뒤로 대폭락이에요. 제가 얘기한 타이밍이 그 타이밍이에요. 오. 지금 대폭락 아니라니까요. 네. 지금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4월 총선까지 지수 상승한다? 거의 맞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미국 증시가 많이 상승했고 우리나라가 덜 올랐을 뿐이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못해서 한 4, 5개월까지는 그냥 지수가 버팁니다. 그러다 이제 그 뒤에 꼬꾸라지니까 문제죠. 그때를 대비하자는 거지. 지금 뭐 폭락 나온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어떻게 좀 생각하셔야 되냐면 네. 일단 미국이 금리 인하가 좀 덜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 여전히 다음 장 보시면은 달러는 강하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엔화가 달러 대비 지금 34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엔화가 거의 바보 됐거든요. 최근에 여러분 최근에요. 네. 제가 최근에 너무 좀 재밌는 현상이 있었는데 네. 어떤 거죠? 제가 이제 술 먹으러 갔는데 술 먹으러 이제 네. 그 약간 뭐 클럽이나 뭐 이런 네, 데 클럽을 가셨는데. 이런데 클럽 등등등 기다리 보면 일본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일하시는 분 중에. 네.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일본에 왔니? 일본에서 왜 왔니? 일본에서 잘한 한국이 더 돈을 많이 준대요. 오. 예. 왜냐? 왜요? 달러로 바꿔보면 한국 원화가 좀 더 낫다. 네. 그리고 그 자기들 이건 일본 여자분들이 한 얘기인데 일본 남자애들 좀 싫다. 일본 여자분들 일본 남자들 싫어하더라고요. 네. 한국 남자들 좋아가지고 왔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이거는 이제 제 주관적으로 제가 한 거니까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 보편화되는 네.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인식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좀 오려고 많이 한다라는 거. 여러분 간단하게 지금 현재 K리그 축구 K리그 네. 보시면은 일본 용병 선수들이 뛰어요. 오, 네. 왜냐면 우리나라 돈 괜찮거든요. 나쁘지 않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좀 지금 현재 엔화가 얼마나 안 좋은지 그 달러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네.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전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투자 전략 하나 얘기 드립니다. 네. 달러 이거 거의 막빠집니다. 오. 여기 이상 달러가 네. 초급등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오, 네. 여러분 달러 거의 최고점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 여러분 작년에 엔화가 엔저라고 엔화 떨어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엔화로 미 국채를 사는 거. 네. 엔화로. 그러니까 엔화가 싸니까 엔화로 미 국채를 사게 되면 엔화로 달러를 사게 되는 거고요. 그럼 달러가 떨어지고 근데 엔화가 오른다. 요거 때문에 사실 엔화 채권 투자가 엄청 유행했거든요. 작년부터? 그 작년에 들어가신 분은 엄청 빨리 들어간 거예요. 오, 네. 저는 지금 오늘 4월 12일 날 네. 얘기 드립니다. 네. 달러 이거 거의 최고점 왔습니다. 이제. 오. 작년에 네. 이거 얘기했던 분들은 이제 다 지금 좀 죽었어요. 다. 지금 좀 다 털렸거든요. 다 털렸어요. 지금 마이너스 한 30-40%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얘기 드려요. 이분들이 지금 손절할 기회가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손절하고 있거든요. 네. 손절 얘기가 지금 뉴스가 네. 나왔어요. 뉴스가. 여러분 힘들다, 손절한다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네. 이분들 손절할 때가 거의 최고점이에요. 아, 달러가.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 중장기적으로 우린 약세에 투자해야 된다. 이거 중장기 네. 관점인데 여러분 딱 2년 보십시오. 2년 뒤에 저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럼 이제 달러 중장기 약세 관련 투자 종목이 뭐 있느냐? 네. 땡땡땡땡땡땡땡땡 길어요. 기네요. 네. 길어요. ETF, ETN 상품인데 오, 네. 여러분 이거는 어디 오셔야 된다? 시청자 커뮤니티. 네. 노란색 시청자 커뮤니티. 네. 이거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내용 이제 그럼 자세한 내용 제가 알려드리고 이 시청자 커뮤니티로 여러분 하다 이제 안내가 돼 있으니까 시청자 커뮤니티 가신 다음에 요걸 이제 트레이딩 하려면 이제 선결해야 되는 네. 뭐 이렇게 교육이나 뭐 이런 과제들이 네. 있거든요. 이런 건 여러분 제가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마침 이거 하면서 뭐라 하거든요.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원래 네. 모투자 때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거든요. 네. 예. 진짜 합니다. 진짜 합니다. 왜 그러면 제가 저 총선 때까지 좀 바빠가지고 아, 네. 예, 바빠가지고 여러분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 드디어 다음 주부터 오픈합니다. 오픈하니까요 시청자 접수 지금 이제 다시 받을 건데 반드시 시청자 커뮤니티 참여하셔가지고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 반드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려 지금 12회째 하고 있는 네. 모의 투자 대회 상금이 무려 500만 원입니다. 와. 1등 상금 500만 원 반드시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 본부장님께서는요, 금리 인하 가능성 시기를 9월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 달러 최고치는 거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이 달러 중장기 이 약세 관련 투자 종목,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커뮤니티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증 씨가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한국 시간으로 10일부터 블랙록과 JP모건 등 주요 은행과 금융회사가 1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이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미리 관심 있게 좀 봐야 할 종목과 투자 전망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칼리 전문가님한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가장 최우선이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AI 네. 관련 반도체가 일단은 시장을 계속적으로 좀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장에서도 그렇게까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실제 이번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25년도부터 이제 급격한 성장 자체를 지금 좀 장담했었던 기업이고 그 외적으로 이제 뭐 TSMC라든지 뭐 지금 뭐 엔비디아 뭐 할 것 없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자체는 지금 일단은 뭐 AI 테마 자체는 지속적으로 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상승 가능성, 지금 추가 지속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네. 우리가 시장이 어떠한 지금 현재 악재에 대한 이슈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채권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지금 사실 원래대로 네.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조정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네.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채권금리가 벌써 4.6%나 넘게 올랐거든요. 네. 제가 이거 지난번에 이제 계속 4.9%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는데 벌써 지금 얘기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4.6%를 지금 거의 도달한 상황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장의 큰 하방 압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 내용 자체를 상쇄시켜주는 게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실적에서의 대응 자체는 뭐다? 일단은 뭐 어떤 특정 종목을 지금부터 모아간다 굉장히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뭐 10%, 20% 정말 물리고 시작할 수 있고 겨우 본절 탈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이 한번 크게 밀리는 과정이 조만간 나와준다라고 네. 하면 그때는 종목들 기준으로 봤었을 때 빅테크 위주로 저는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엔비디아, 뭐 애플 뭐 다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했던 빅테크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역시 다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 실적 시즌으로 이제 좀 본다라고 하면 블랙록이랑 이제 JP모건 이제 스타트를 가져가면서 보통 은행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상승 자체가 나쁘진 않고요. 특히나 이제 7만 달러를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는 움직임 자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고점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는 결과값을 보여주다 보니까 비트코인 관련 ETF를 일단은 가져갔었던 블랙록에서 얼마나 이 부분 실적에서 수혜를 받았는지를 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단기적인 수혜 작용을 하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번 실적에서 키포인트 삼아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께서는요, 이 특정 종목을 하나 집중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요, AI와 이 빅테크 관련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가지고 가져가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증시는요, 전선 제조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요, 최근 구리 가격이 치솟으면서 고고행진하고 있는데요. 이 AI 산업 활성화의 영향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구리 가격이 오르고 또 이에 따라 구리를 원자재로 만드는 전선 제조사들의 실적과 이 주가 강세도 굉장히 돋보입니다. 이 올해 들어서요, 이 전선 관련주인 풍사는 43.1%, 대환전선은 무려 94.5%나 상승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구리 그리고 전선 관련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구리가 더 갈지 안 갈지를 알려면 네. 구리가 왜 올랐는지 알아야 돼요. 네. 첫 번째, 자 구리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네. 쿠퍼죠, 쿠퍼. 구리의 별명이 뭐냐면 닥터 쿠퍼입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경제학 박사보다도 구리가 더 경제를 더 잘 설명해 주니까. 네. 그래서 별명이 닥터 닥터 쿠퍼예요. 쿠퍼. 네, 박사님이세요. 네, 구리 박사님. 근데 이 닥터 쿠퍼, 이 경기를 알려주는 구리가 과연 지금 현재 경기를 알려주는 거냐? 네. 요거는 이제 좀 달라졌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구리가 더 갈지 안 갈지를 알려면 구리가 지금 현재 예전하고 움직임이 어떠냐를 보는데 네. 보통 구리하고 철근은 같이 갑니다. 네. 항상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근데 최근에 구리하고 철근 가격이 디커플링 됐어요. 네. 다르게 가고 있어요. 경기가 좋으면 구리와 철근이 같이 상승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경기가 좋아서 구리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 지금. 이 말은. 그리고 중국이 구리 공급이 좀 차질이 있는데 광산이 폐쇄되고 막 하면서 네. 이게 이제 최근에 구리 가격 상승은 주로 수요가 네. 경기가 엄청 좋아가지고 막 수요가 막 늘어나서 구리 가격이 올라온 게 아니라 네. 공급이 좀 축소됐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2022년 중국 구리 소비량이 1,484만 톤이거든요. 네. 10년 동안 2배 늘었어요. 근데 중국이 구리가 점점 상승률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구리 사용량이. 자 보시면은 화면 다음 장 보시면은 다음 장 내용을 보시면은 자 보시면 여기 보통 철근하고 구리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이 가고 있죠. 거의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떻게 했어요? 최근에 서로 이별했어요. 네. 이혼했습니다. 이혼. 이 정도면 거의 이혼도장 찍은 수준이에요. 네. 그렇죠? 뭐 다시 재결합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지금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경기가 안 좋으면 네. 경기가 안 좋으면 구리가 갈 이유가 없는데 경기가 그냥 보통 미국만 좋은데 중국이 좋아야 되거든요. 구리는 경기가 중국이 좋아야 구리가 가는데 네. 중국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즉 이 말은 구리 가격이 더 갈 수 있다. 뭐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지는 뒤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장 네. 보시면은 연간 중국 구리 소비량인데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2020년, 21년, 22년 보면은 그냥 멈춰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구리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지 않다. 지금 다운되고 있다 오히려. 자, 그다음에 자, 최근 상승세는 도대체 뭐 때문이냐? 요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증설에 따른 전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네. 지금 여러분 이제 여기도 지금 스튜디오인데 네. 스튜디오 보면 전선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여기 이거 다 구리로 만들어요. 네. 그 데이터 센터는요. 이것도 다 전선 다 뭘로 해야 되냐? 다 구리로 해야 됩니다. 네. 전선 수요가 AI 데이터 센터 짓느라고 수요가 엄청나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시기가 오기 전까지 구리가 올라간다. 네. 그리고 이에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 이제 막 짓는구나 생각하고 다들 뭐 하고 있어요? 그 기대감이 너무 많으니까 투기 소요까지 몰리고 있다. 자, 관련주는 이구산업, 풍산, 가온전선, 대한전선 등등인데 풍산 제가 기존에 방산주 플러스 포탄을 구리로 만들거든요. 포탄. 자, 구리로 만드는데 포탄 기존 방산주 플러스 구리 관련주 제가 소개시켜드렸고 수익이 지금 거의 한 4, 50% 났어요. 네. 지금. 와. 네. 그리고 요 종목 땡땡 제가 네 트릭입니다. 글자. 네 글자 아닙니다. 아, 네 글자 아닌가요? 네 글자 아니에요. 네. 예. 트릭이요. 근데 오늘 이거 네. 시청자 커뮤니티에 제가 올려드릴 거냐 아침에 네. 네, 맞아요. 오늘 9% 급등했어요. 와. 근데도 아직 이건 너무 안 올랐어요. 네. 이건 얘 혼자 너무 안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저평가예요. 와. 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시청자 커뮤니티 하단에 보면 안내가 있는데 시청자 커뮤니티에 반드시 참여하셔가지고 이 종목 뭔지 확인하시면 바로 공략 가능한 종목이니까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 증설에 따른 구리와 이 전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관련주 가지고 오셨는데요. 함께하고 싶은 분은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금 함께 보고 오시죠. 51자리값, 자 재차 매수 체결, 자 19자리값 컷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더 봐야 돼요. 자 16,749자리값 1차 청산. 자 100틱자리값 1차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차 상승엔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고도 사실 가볍게 돌파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나와주는 힘 자체는 사실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밀 것이니 한 번도 안 쉬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사실상 더 큰 상승을 지금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조금 아쉽네요. 움직임이. 돌파 44까지 자 719까지 확보. 자 2틱 남았습니다. 47 고점. 자 70틱 확보까지 가져가고요. 자 이런 자리는 위험하죠. 이제 밴드 상단 라인 때 터치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가려면 그냥 갈 수 있었는데 또 지금 일단 2틱 차로 못 가져가네요. 자 719 터치하면 마무리. 자 80틱 확보. 자 729 터치하면 마무리. 자 80틱 터치. 자 8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311. 자 299자리값 매도 체결. 자 311자리값 커팅 가져가고요. 자 바닥 기준으로 85 18,285.
1차 청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0까지는 무난하게 밀었고요. 자, 85자리값 1차 청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웨이 추세 나오면 어렵죠. 그쵸? 이렇게 밴드 찢으면서 넘어가는 매도세 나와주면 어렵습니다. 큰 자리값이라서 어쨌든 한 번 더 추가적인 저점 돌파나 내용 자체에서 자리값을 담아 둘 거고요. 자, 지금은 자, 유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자리값, 자, 올청 관점 가져가면서 천불자리값 바라볼게요. 자, 18,251, 올청대기, 16, 255, 자, 251 터치, 자, 천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17,009자리값, 자, 매도 체결, 자, 41자리값 컷 가져갈게요. 자, 17,009 기준으로, 자, 매도 체결, 15가 되겠죠, 여러분들. 618자리값. 자, 여기는 1차에 대한 근거 되는 자리값. 그래서 안전청산 보실 분들, 자, 다시 한 번 더 타이밍 주네요. 나와주고요. 자, 34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919까지. 자, 네팅 남았습니다. 자, 915자리값 올청입니다. 자, 18까지. 자, 15터치. 자, 95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기준으로는, 자, 반등. 자, 61자리값 매수 체결. 자, 60일 기준으로 자 49자리값 커팅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으로 자 30호 600불자리값입니다.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여기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대략적으로 자 600불 수익으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자, 오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제가 정말로 이 70달러, 72달러 이 정도 수준에서부터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 계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네. 여기서 반등 나올 것이다. 계속 얘기를 드렸었던 자리값이고요. 결론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지금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지금 87달러대까지 고점을 그려준 자리값입니다.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성 저는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90달러를 살짝 넘기는 이 시점에서는 이 이상은 사실상 더 가져가는 거는 분명히 과열이고 네. 좀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까지 바라보시는 게 딱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90.5 구간대를 타겟 잡아서 매수비 관점을 계속적으로 봐주시는 게 훨씬 더 대응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도 일단 제가 2370구간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요게 지금 벌써 한 2주,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거든요. 상승 흐름 자체를 잘 가져갔는데 지금 딱 오늘자 기준으로 네. 이 고점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2400대까지 지금 상승함을 보여주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지금 내용 자체에 대한 이제 저항 관점 자체가 일단은 조금 많이 아쉬워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2370구간대에서의 저항 관점으로 일단은 생각했었던 부분 자체를 좀 유지하면서 지켜보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큰 낙폭을 한번 또 보여줄 가능성, 가격 조정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관점보다는 오히려 지금 눌러주는 매도에 대한 해석 자체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아까도 나스닥은 얘기는 드렸었지만 네. 지속적으로 횡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장세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18,100 18,000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보여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좋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를 이제 사서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네. 매집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지금 현 상황 유지하는 구간대에서 사시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박스를 친 구간에서 바닥 터치 시 반등 보는 자리값 이게 주식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지금 나쁘진 않은 타이밍 매도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리인데 구리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이제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었고요. 최대 네. 상승폭은 4.4를 넘지 않는 4.399 뭐 여기까지도 지금 좀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수 관점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하신 두 분의 전문가님과 유익한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가요, 해외 선물과 국내 선물 모의 투자 대회도 진행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잘백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명심해 두시고요. 저희는 내일 밤 8시 30분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